뭔가 태양 같기도 하고 꽤 많이 개발을 했죠. 버터넛 호박이 발화를 했습니다. 도장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잎 크기가 한 2배 정도로 컸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씨앗이 있네요. 잘 심어준 것 같네요. 지금은 물주기한 식물들을 하나씩 들여오고 있고, 저기에는 개화에 좀 더 속도가 붙은 장미와 시방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는 루나리아가 있습니다. 하나둘 들여오려고요. 지금까지 계속 보리가 여기서 자리를 지켰는데 신기하게 촬영하니까 딱 자리를 비켜주네요. 아유, 장미 많이 자랐죠? 이제 막 꽃을 떨군 꽃받침? 꽃자루? 이 꽃술만 남은 모습도 보이고요. 그 아래 꽃망울이 하나가 있고 또 2개가 곧 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안으로 들여와서 사진 촬영을 위한 배치를 마쳤고요. 이제 루나리아는 이렇게 보면은 이거 표정 같죠? 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부풀고 있는 작은 시방도 있습니다. 귀엽죠? 저는 지금 이전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보다 확실히 씨앗 크기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시방 크기를 모두 키운 시방들은 이제 씨앗의 크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장미 꽃잎 떨어지고 남은 꽃들도 뭔가 태양 같기도 하고 엄청 멋있네요. 근데 이제 꽃이 진 줄기는 이 장미도 그렇고 이 무늬바나도 꽃은 너무 멋있는데 그래도 저는 씨앗을 얻을 게 아니니까 이 녀석도 같이 잘라주려고요. 이 처음보다 조금 더 옷에 카라를 접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꽃 뒤에 이 무늬가 또 너무 예쁜데요. 장미랑 같이 이 녀석도 잘라주겠습니다. 이번에 창문장에서 새로 데려온 전지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건 또 텔비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는 짠! 병솔나무가 꽤 많이 개화를 했죠. 이제 이 꽃술을 터뜨리기 시작한 지 오늘이 3일차인데 제법 동그란 형태로 팡팡 꽃술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 꽃받침처럼 보이는 이 연두색이 꽃이고 이거는 꽃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족함나무가 너무 귀엽죠? 만개를 했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가지치기 한 줄기에서는 꽃이 안 피고 겨순으로 난 줄기에서 꽃이 피었어요. 언제 손톱만하게 꽃이 피었는데 이 녀석도 내일 물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플라스틱 통으로 땅 위에 주위를 돌리고 있는 이 담쟁이는 결국엔 계속 덩굴손을 부착을 못해서 이렇게 보조적인 고정을 해주고 나서 한 이틀 정도가 지나니까 부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도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잎이
무럭무럭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넛 호박이 발화를 했습니다. 저기 둥근 호박도 발화를 해가지고 이제 제법 호박잎스러운 본잎을 냈는데, 저는 사실 버터넛 호박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 둥근 호박도 버터넛 호박이랑 맛이 비슷해가지고 파종을 했던 거여서 이 호박이 발화를 한 게 무척 반갑습니다. 어서 본잎이 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처음에 파종이들은 이 정도 자랐고, 개체에 따라서 오늘 막 발화를 했지만 떡잎도 큰 호박이 또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말 아침입니다. 이제 도라지가 보라색 줄기가 정말 강렬하죠. 부쩍 줄기들이 양옆으로 많이 펼쳐졌네요. 저기 다른 파종이들도 오른쪽은 노란 코스모스랑 왼쪽은 비올라, 그리고 아주 든든하게 크고 있는 보리지가 있고요. 저기 가장 천천히 발화한 비프스테이크 토마토가 있고, 양귀비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짜라란, 병술나무가 만개를 했는데요. 어제 종로꽃 시장에 갔는데 거기에도 병술나무들이 개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약간 자기나무 같죠? 진짜 병을 닦는 그 브러쉬 솔 같다고 해서 병술나무인데, 그 이름도 귀엽고 꽃도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은근히 놀라는 거는 이 잎에서 나는 향기가 가지치기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되게 부드러운 나무향도 나고,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털옷도 입고 새잎도 나와서 베란다에서 월동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강하고 개인적으로 매력도 많은 녀석이에요. 세상에, 물주기 할 식물들 고르다가 처음에 이 녀석 흙이 젖어 있는지만 확인을 했는데, 어제 물주기를 했는데 드디어 제가 언제 필까 오매불망 쳐다보던 이 아르베키나 올리브가 개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유독 꽃 양이 많아가지고 기대 반 걱정 반 이랬는데 열매도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아르베키나 올리브가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만개하는 모습까지 또 자랑을 드릴게요. 친구가 요즘 분재에 관심이 많다고,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친구의 분재를 찾아서 구경을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키워보는 거니까 너무 가격이 높은 거 말고 가격이 저렴한 걸로 일단 시도를 해봐라, 그러면서 배워봐라 하면서 데려간 거였는데, 외성종 철쭉 녹산이라는 녀석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쁘죠? 이 녀석은 식물 가격이 한 7,000원 정도 되었어요. 이 녀석은 황금둔 향나무 6,000원에 구입을 했고, 땅이 일어났어요? 잘했네? 이렇게 어제 새로 데려온 식물 두 녀석이고, 이 녀석은 나중에 여기서 적응을 하고서 다시 친구네로 갈 거예요. 아이고, 머리도 일어났어요. 아무튼 병술나무가 지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창문장에서 데려왔던 고요한 조각님의 화분인데요. 또 마침 제가
속눈썹 고사리를 그전에도 말려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 삼아 둘로 나눴거든요. 워낙 또 작은 녀석이었는데 둘로 나누면서 작은 화분이 필요했는데 창문장이 있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이 굽이랑 이 물구멍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도장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고, 원래는 햇빛 많이 받으라고 욕심껏 창틀에 놨는데 조금씩 잎이 타는 것 같아서 이케아 선반 가장 윗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기운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물주기 한 식물들 확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부겐빌레아라는 식물인데 전주수목원 갔을 때 온실에서 너무 반했던 식물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발효태비를 얹어주고 나서 마사토 베이스에 심겨져 있던 황칠나무가 유독 잎 크기가 많이 성장했다고, 아마도 마사토에서 일반 흙 더하기 발효태비의 조합이 극적으로 변해서 잎 크기가 껑충 큰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겐빌레아는 사실 워낙 심겨져 있던 흙도 그냥 일반 화원에서 데려올 때 있는 흙이었거든요. 근데 발효태비를 얹어주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잎 크기가 한 2배 정도로 컸습니다. 태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군 하는 거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리 온실을 벽을 타고 가던 모습처럼 지금도 벌써 근접 촬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옴집을 키우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베란다에 고정을 시켜서 키워야 할지 그런 것도 조금 고민스럽네요. 크기가 많이 커져가지고.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사랑초는 태비를 안 좋아해가지고 잎이 많이 노랗게 졌습니다. 제가 흙을 갈아줬는데도 안 되나봐요. 너무 강력한 질소 태비였다. 이렇게 태비에 대한 2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식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물주기할 식물들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바람을 타고 날아온 씨앗이 있네요. 어떻게 베란다 안까지 들어왔을지. 그래서 이 씨앗을 심어줘 볼까 봐요. 바람 타고 온 솜털 씨앗은 처음 봐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카메라를 켠 김에 요즘에 분재 식물에 관심이 많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침 어제 지나가다가 꽃트럭에서 이 석화를 3,000원에 구입을 해와가지고, 여기 많이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은 이 몸통 전체가 다 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작은 화분에 키우면 조금 더 분재의 느낌이 더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분갈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녀석은 제가 늘 어려워하는 세무리아인데 부산 비엔날레 갔다가 데려온 녀석인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짜란! 뿌리가 났습니다. 잎꽂이를 되려나? 하고 놨는데 진짜로 된 건 처음이에요. 제가 하도 식물을 매일 돌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무관심을 줘야 하는 것들을 잘 실패하곤 했는데 이 세무리아는 어떻게 잎꽂이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화분 하나씩으로 옮겨주고 여기 화분에 아데니움 오베섬이라는 학명의 석화를 심어주려고요. 일단
흙을 만들고요. 발효 퇴비를 바로 옆에서 두 식물 다 잎이 두껍고 안에 물이 많은 식물이어가지고 이렇게 녹수토랑 저것도 그런 것이 섞여 있는 산야초고요. 이것은 그냥 녹수토 100%. 이렇게 양파망에 두고 쓰면은 물로 이제 씻어서 쓰기도 용이하고 건조도 돼가지고 편합니다. 여기 있는 흙을 주로 혼합해서 쓰겠습니다. 배수용 흙을 처음에 구입하실 때는 이 산야초가 기본적인 게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만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필요하면 마사토나 녹수토는 약간 또 산성을 띠기 때문에 삽목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세균 번식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흙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배수용 흙을 가져서 세무리아 심어주겠습니다. 난석 깔고 발효탭이 조금에 대략적으로 배수성이 훨씬 더 강한 흙을 만든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세무리아를 이렇게 넣어주고 뿌리가 햇빛에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주면 됩니다. 흙이 딱 가라앉죠. 이렇게 세무리아들은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파망을 잘라서 깔망을 대체를 했고요. 이게 깔망이 부족하진 않았는데 작게 자르는 게 번거로워서 양파망을 재활용했습니다. 이걸 해서 이렇게 뿌리가 꽤 잘 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데려오실 때는 뭔가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 위에 겉흙에도 뭔가 먼지 같은 게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흙은 덜어내고, 뿌리는 최대한 어려우시면 많이 안 만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저 작은 화분에 옮기려고 해가지고 흙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통한 물이 가득한 식물인데도 꽤 상토 베이스에 보수성이 높은 물 진임이 많은 흙 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하우스나 야외에 있을 때는 이렇게 흙이 영양분이 높은 습한 기운이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울 때는 바람의 양이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흙 배합을 좀 더 배수성이 높은 흙으로 바꿔주시는 게 조금 더 과습해서 안전해요. 됐습니다. 겨우 될 것 같아요. 뿌리는 흙 위로 안 나오게. 친구가 사무실에서 키울 거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사무실은 주말에는 안 나가기도 하고 휴일도 있고 그러면 물 주기가 조금 늦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배수성이 높게 심어져 있으면 금방 얘가 성장을 어려워하고
계속 풀 죽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잎이 얇고 줄기도 얇은 무늬나비 단풍 같은 경우에는 물을 거의 매일 요구했었어가지고 제가 흙 배합을 조금 더 보수성을 추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그래서 조금 한 5%만 더 보수성 흙을 넣을까 싶네요. 우당탕탕. 다시 원래 있던 흙에서 너무 바뀌는 것보다는 병충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섞어봅니다. 이 정도 흙 조합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일단은 속에 뿌리를 안전하게 넣어주시고 잘 심어진 것 같네요. 뿌리가 다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워낙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큰 화분은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어요. 이제 물을 주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외성종 철쭉인 녹산에 이어서 분재 느낌이 나는 두 번째 식물, 사막의 장미라고도 불리죠. 석화 분갈이를 완료했습니다. 물주기한 식물들을 고르다가 아이고 개화가 시작되니까 금세 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은 아직, 해를 덜 받는 쪽은 조금 천천히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잎에 약간 노란색 꽃가루들이 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신기하죠? 이 아르비키나 올리브가 자가 수정을 하는 종이어가지고 제가 따로 수정을 해주지 않아도 올리브가 열리거든요. 물론 시중에 파는 올리브처럼 큰 올리브는 열리지 않고 이 꽃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 정도의 올리브만 열렸었거든요. 처음에 올리브가 열렸을 때 제가 해 많이 받으라고 베란다 거리대에 놨는데 올리브 열매가 바람에 날아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개화한 꽃도 많으니까 수확할 수 있는 열매도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요즘 장미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긴 한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길 가다가 너무 예쁜 겹질레꽃 장미인데 노란색이랑 분홍색이랑 흰색 그리고 살짝 보라색까지 이렇게 변화하면서 피는 약간 외성종 겹질레 장미를 봤는데 그 녀석의 이름을 찾으러 장미축제를 가보고 싶긴 한데 제가 며칠 후면은 광주에 갈 계획이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정처럼 개화를 하고 있는 장미였고요. 이번 식물 일기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도 인사할까요? 우리 장미 멋쟁이네? 아, 뭐야? 눈 한쪽만 보여요? 얼. 여러분, 혹시 비둘기 무서워하실까봐 조금 염려가 되는데, 네, 비둘기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귀엽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땅이는 여기서 사냥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아, 날라갔어? 땅이 무서워서 갔다. 여러분, 진짜 안녕.